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 뭐냐라는 거죠. 이름에 보면 증권 투자 관련 업무를 한다는 건 이제 아실 텐데요. 대행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직원이 아니면서, 그냥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면서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사람을 투자 권유 대행인이다라고 하고요. 투자 권유 대행인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 있고요.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에 투자 권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시면요. 일단은 이제 시험 주관은 한국금융투자협회입니다. 뭐 아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고요. 주로 뭐 이 투자 관련이나 이 금융 관련 자격증은 거의 대부분이 이 금융투자협회 아니면 금융연수원 이제 두 군데 자격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응시 자격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 자격증이 그 예전에 하나였는데 지금 유사한 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증권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 자격증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은 이제 이를테면 뭐 회사 금융사 임직원들도 그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해당 자격이 아닌 분들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격이 나눠졌습니다. 나눠져가지고 이제 금융사 임직원들이 보는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시험이 생겼고요. 대행인하고 두 개로 쪼개졌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문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다? 대행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전엔 하나였던 게 자격증이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문 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임직원이 취득을 하는 거고요. 이제 대행인은 따라서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권유 대행인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트라인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시험 유형은 둘 다 객관식 사지선다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익숙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합격 기준이 많이 다른 게요. 대행인은 과락이 40%입니다. 과목별로. 그러니까 40% 이상은 맞아야 되죠.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되는데 전체는 60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60문제 이상을 맞추면 되는 거죠. 과락 없이. 그러면 합격을 하는데 반해서 이 자문 인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기준이 정답 비율이 이제 과락이 50%예요. 예, 과락이 50%고 그다음 뭡니까? 전체에서 몇 프로? 70%가 돼야 합격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대행인은 과락 기준은 40%, 그다음에 전체 60%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다른 점은요, 굉장히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사실 이제 이런 자격증들의 특성이 뭐 이제 이 자격증을 얻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부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와 캐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하던 일을 뭐 다 그 영어 공부나 뭐 취업 준비라든가 또는 다른 회사 일이 있는데 다 그만두고 이걸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요, 공부를 할 시간들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보면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 많이들 떨어지시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요, 우리가 어차피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60 몇 점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을 봐보면. 예, 그러니까 70 몇 점이 되려면요, 공부를 좀 꽤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60 몇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하면 나오는 게 60 몇 점이거든요. 어느 정도 하면. 예,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대행인이라는 시험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별로 어렵진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고 이런 시험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상당 시간의 강의를 듣고 뭐 문제도 풀어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합격은 뭐 그렇게 무난히 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용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들은.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이 60점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2017년의 시험 일정을 보면 이제 4월에 한번 시험을 봤습니다. 4월에 봤고요. 남은 시험은 이제 9월 달에 한 번 더 있다 이런 거죠. 1년의 시험은 이제 2번씩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이 구체적으로 과목들은 어떻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과목이 있는데요. 1과목은 금융상품 및 증권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총 이제 30점인데요. 네, 금융투자 상품이 10점. 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관한 내용. 예, 우리가 이제 주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해요. 그 시장에 관해서 10문제,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6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타 증권 시장은 이제 코넥스 시장이나 KOTC 같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시장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4문제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죠. 1과목의 제일 큰 특성은 요 2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하고 채권 시장 2과목은요. 이렇게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득점을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수준의 공부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득점을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과목들은 뭐 무난한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2과목을 보면 증권 투자라는 제목 하에 이제 증권 분석의 이해가 15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 분석의 이해라는 것은 뭐 주로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조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체 경제를 보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난이도는 뭐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1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투자 관리는 이제 투자에 대한 이론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네, 뭐 역시 무난한 수준으로 됩니다. 이 투자 관리는 내용만 놓고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흔히 경영학에서 재무 관리에서 말하는 투자 쪽 내용들인데요. 다만 이제 그 교재 페이지 자체가 적고요.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충실히 학습하시면 어느 정도 득점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투자 권유라는 과목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무려 45문항.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과목별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요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도록 하죠. 일단 증권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할 것도 정말 많고요. 예, 우리 본교재 페이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공부할 것도 정말 많고요. 내용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예, 업무 프로세스. 이 제도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무척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배점이 많지 않습니다. 10점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중요 부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약간 실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커버하느냐? 예, 커버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 나머지 과목들은요 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쉬운 편입니다. 오히려. 예, 나머지 과목들 4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 관련 법규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잃어도요. 이게 이제 다 묶여 있잖아요. 하나의 과목으로.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서는 점수를 공부를 웬만큼 하면은 점수를 충분히 따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당연히 과락을 맞을 일은 없어야 되고요.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영업실무라는 과목은요. 내용이 뭐 아주 어떻게 보면 강의하기가 뭐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좀 뭐죠? 이제 뭐 고객 응대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예,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주로.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도 뭐 그렇게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봐도 이렇게 구태여 여기 있는 내용을 외우기까지는 않더라도요.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꽤 있을 정도로 괜찮은 편이고 직무윤리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윤리도 이름 보면 직무윤리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좀 착하게 살자 관련된 보기들이 꽤 있어요. 시험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사지선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4개 중에 이제 한 2개의 내용은
착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제끼면 이지선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풀기가 훨씬 나아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뭐 공부하거나 득점하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투자 권유와 분쟁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직무윤리보다는 좀 공부할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들도 결과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왔을 때 투자 권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그다지 어렵지 않고 투자 권유 사례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 재무 설계 쪽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제일 비중이 크고 중요한 3과목 45점 중에 이 10점은 득점하기가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뭐 그렇게 여기선 좀 잃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이 좀 만만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시는데 무난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 길을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같은 경우는요, 그 정규 교재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바로 저희 와우프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차례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해보니까 일단 그 문제 수준도 그다지 문제 수준도 뭐 다른 자격증보다는 좀 쉽다고 할 수 있고요. 내용도 일부 과목 이거 정도 요 3개 과목은 어려운데 그 외의 과목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중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뭐 어느 정도 득점을 시험에 합격할 정도까지는 무난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이제 정규 교재 하는 거 없이 요번에 이제 저희 강좌들은 바로 그 문제집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문제집을 갖고 하지만 저희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시험을 준비하시기에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이쪽에 있어서요, 약 18년 정도 교육을 항상 진행을 많이 해왔고요. 뭐 계속 1등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기까진 그렇지만 뭐 거의 1등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뭐 누가 봐도 확연한 1등이었고요. 예, 나머지 뭐 몇 년 정도는 논란의 여진이 약간 있지만 그것도 거의 뭐 1등을 다투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과 좋은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